마침내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민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늘어진 허리 라인을 상상하며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공부했죠. 그러나 다이어트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바로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 였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설탕 함유 식품이었습니다. 지민이는 항상 아침을 달달한 시리얼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습관을 버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와 초콜릿도 같은 이유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카페 모임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달콤하고 유혹적인 디저트들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주말마다 함께 모여 치킨을 먹던 시간은 지민이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향긋하고 바삭한 유혹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대신 구운 닭가슴살로 대체했지만 그 맛있는 바삭함이 가끔은 그립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있었습니다. 쌀밥이나 떡볶이를 너무나 사랑하던 지민이는 이 부분에서 큰 도전을 느꼈습니다. 현미밥과 곤약면으로 대체했지만 특유의 식감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꿋꿋하게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지민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집에 돌아온 그는 잠시나마 예전의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결국 지민이는 냉장고에 남아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며 자신을 위로하며 한 입, 두 입 먹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맛보았던 그 달콤함은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지민이는 그날 밤에 약간의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런 작은 행복조차도 나의 큰 목표를 망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이는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면서도 가끔씩 작은 보상으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민이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피해야 할 음식 리스트와의 긴 싸움을 통해 자신의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생활에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더 나은 자신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산화 음식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각종 환경오염, 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성산소라는 것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세포 신호 전달에 기여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한 음식은 노화 방지와 암 예방,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음식으로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고지베리 등 여러 종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비타민C와 E,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식품으로 녹차를 들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 효과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일상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다크 초콜릿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단순한 달콤한 유혹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항산화 식품도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섭취하면 전립선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가열하여 먹어도 항산화 효과는 여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처럼 항산화 음식의 효과는 노화와 질병 예방, 전반적인 웰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색깔과 재료를 활용한 식단으로 항산화제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 몸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면 그 끝에는 우리를 보호할 견고한 세포 속 방패가 구축될 것입니다. 하루의 식단에 신경을 기울이는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스크워커 후유증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이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인 민수는 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다 보니 허리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뻐근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수에게 특정 근육이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약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민수에게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으며 발이 바닥에 닿도록 앉아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민수에게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 동작과 복근 강화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은 등을 편하게 늘려주고 복부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가능한 한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는 그 후 매시간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사무실을 한 바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넷째, 일에 사용하는 도구와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 배치해야 하고 의자와 책상은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허리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민수는 마사지 볼을 사용하여 자주 격렬하게 긴장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 또한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체부터 엉덩이 부근까지 집중 마사지해주면 허리의 긴장이 확연히 완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령들은 민수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데스크워커들 역시 이러한 실천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과 올바른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허리가 아픈 것에 단순히 참기보다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민수는 자신의 허리 건강을 지켜나가며만은 데스크워커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마련이다. 과도한 업무, 개인적인 관계 문제, 혹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쌓여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운동이다. 하지만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하려 한다. 대학 시절 나는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타이트한 일정과 늘어나는 학업 부담은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이럴 때마다 나는 무기력함에 빠져들곤 했지만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이 바로 간단한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꾸준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호흡 운동이었다. 이는 정말 간단했다.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거나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4초를 세고 내쉬며 6초를 셌다. 이런 식으로 몇 분간 호흡에만 집중했다. 처음에는 이 간단한 동작이 스트레스를 정말 해소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몇 주 뒤 내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간단한 스트레칭이었다. 우리는 흔히 운동하면 격렬한 몸 동작을 떠올리지만 간단한 스트레칭 역시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다. 복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고 팔과 다리를 쭉 펴서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긴장은 크게 줄어든다. 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는 시간대에 이 스트레칭을 하곤 했다. 덕분에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몸이 더 가벼워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걷기였다. 걷기는 특별한 준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집 근처 공원이나 학교 캠퍼스를 산책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었다. 자연을 바라보며 조금 느릿하게 걸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안정되었다. 걷기를 할 때면 자연의 소리와 풍경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30분 정도만 걸어도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음악과 함께하는 댄스이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쾌한 리듬의 음악은 기분을 좋게 만들곤 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방 안에서 자유롭게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기분이 확 좋아졌다. 전문적인 춤 동작일 필요도 없었다.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움직이면 되었고, 이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자유로운 기분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작은 운동법들은 내 일상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스트레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있기에 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런 간단한 운동법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